태권박스 미디어가 야심차게 기획한 학자 열전 첫 번째 주인공으로 안용기 교수님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그 수업 중에도 항상 얘기하고 하는 것 중에서 태권도 종주국이라는 표현을 많이들 하는데, 종주국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서저레이 스테이트라는 뜻이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그 왕의 국가가 있으면 나머지는 식민국가라는 뜻이죠. 그래서 영국이 종주국이면 바로 그 외에 영국령이었던 데는 식민국가가 되는 겁니다. 지금 태권도가 세계화가 된 상황에서 태권도가 종주국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태권도를 배우는 국가, 태권도를 사랑하는 국가들은 마치 태권도 식민국가가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어는 절대로 이제는 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곤 합니다. 저는 태권도장이라고 부르지 체육관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태권도를 배우는 체육관은 신체 수련을 하는 것이 체육관이고 심신 수련을 하는 것은 도장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태권도장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선수 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문무를 겸비한 태권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스승님으로부터 많이 배웠죠. 그래서 진짜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합숙 기간에도 논문 쓰려고 노력했고 또 공부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특히나 영어 부분에서 어학 중심으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공부는 끝이 없는 거니까 지속적으로 그야말로 학자란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앞으로 하고자 합니다. 저는 그 한국체육대학교를 졸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는 그 대학원이 많지 않았죠. 그래서 동국대학교 일반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그쪽에서부터 이미 이제 체육 철학을 전공하기 시작했죠. 그런 다음에 그 바로 지금 상무팀이죠. 상무팀 전역 후에 교사 발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인덕공고에 가서 교사에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지도자의 이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그곳에서 팀을 이제 만들어서 태권도 팀을 만들었죠. 그래서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다시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열심히 가르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년 반 만에 우승 선수가 나올 정도로 정말 학생들도 잘 따라줬고 거기에서 이제 태권도 지도자로서의 이제 정말 근본을 많이 배우게 되죠. 그리고 3년 후에 바로 용인대학교의 교수첩인 공고를 보고 이제 마침 그쪽으로 이력서를 냈는데 1988년도에 용인대학 교수로 이제 초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용인대학 이제 교수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다시 시작을 해서 한국체육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체육철학 전공으로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는 이제 태권도학과 교수로서 그리고 체육철학을 그리고 체육 원리를 이제 담당해서 이제 지도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용인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이제 다시 태권도에 관련된 이제 논문이나 관심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특히나 역사, 정신, 특히 철학편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이제 글쓰기가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95년에 모교인 한국체육대학교로 이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미학 쪽에 상당히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홍익대학교의 그 임범재 교수님이라고 우리나라의 그야말로 미학 계보의 상당히 어른이시죠. 그분을 찾아가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학문의 목마름이 사실 있었죠. 그래서 고려대학교 철학과에서 미학 전공으로 그래서 특히나 고대 철학 쪽에서 관심이 많아서 플라톤 전공으로 이제 철학 박사 학위를 따게 됩니다. 거의 한 10여 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태권도는 그야말로 정말 화려한 기술을 가장 그 우위로 삼고 있죠. 전 세계의 어떤 무술이나
또는 어떤 무예를 통틀어 보더라도 정말 화려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화려함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궁금증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사실 논문의 시작은 1985년도에 논문이라고 처음 써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이 글을 이렇게 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하려고 많이 했죠. 그런데 특히나 이제 고대 철학과에서 미학 전공을 하면서 아름다움에 대한, 미에 대한 이제 궁금증을 더 갖게 되었고, 특히나 지금은 태권도 겨루기 경기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시범, 격파 등등, 또한 그런 화려한 기술들의 정말 아름다운 장면을 어떻게 미학적으로 풀어낼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미학 전공을 하면서 여러 학자들에 대한 이제 범주를 가지고 연구를 시작도 했었고, 또 형식 면에서도 이제 많은 좀 고려를 많이 하고 있었죠. 네, 품새는 정말 잘해야 된다, 또는 아름답게 해야 된다, 멋져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미학에 공유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 국가대표 시범단 또는 선수 생활을 했던 그 원생들, 이런 원생들을 대상으로 그런 글을 쓰게끔 사실을 좀 유도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품새 미학 또는 시범에 대한 미학, 이런 관련의 논문들이 석박사 과정에서 상당수의 이제 원생들이 논문을 쓰고 석사 학위를 받고 박사 학위를 받은 사례가 있었죠. 특히나 이제 품새 같은 경우에는 철학적 의미를 근간으로 두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을 보는 타자의 입장에서 정말 아름답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을 글로 표현하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멋지다, 아름답다라는 표현보다는 왜 멋지고 무엇 때문에 아름다운가를 분석해내는 일, 그것이 바로 태권도에서 품새에 대한 미학의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학생들 지도해왔고, 지금도 또 앞으로도 그렇게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태권도 정신은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뭐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확립을 해야 된다, 정립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정립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되는 것이다. 그리고 과거의 것도 새롭게 찾아내고 탐구하는 것이다. 미래는 여전히 그러하지만 똑같이 정신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태권도의 정신이 처음에는 뭐 이렇게 보면 태권도 교본에도 뭐 5대 정신이 이런 얘기가 처음에는 그것이 어떤 타당성을 갖고 논리를 갖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대에 이르러서 그런 5대 정신을 올바른 현대의 태권도 정신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1997년도에 바로 대한태권도협회에서 프로젝트가 나왔었죠. 그래서 바로 태권도 역사와 정신편에 대해서 제가 그 연구 책임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역사와 정신에 관련된 부분이 시작이 되었다, 연구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죠. 어느 지역, 어느 인종이 어떻게 태권도를 사랑할 수 있고 또 사랑받을 수 있을까, 어떠한 정신이 그들에게 유효한 것인가를 찾아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또 2006년도에 조성된 태권도 정신이 3제 사상으로 3가지 방향, 그리고 5행으로 5개 하위 정신성을 갖다가 우리가 추출해냈죠. 그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추출했다는 표현이 가장 적합할 것입니다. 그래서 15가지의 태권도의 교육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정신편을 추출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를 통해서 이제 태권도가 세계화됐는데, 이 세계화된 태권도의 세계에서 과연 모든 전 세계 태권도들이 공감할 수 있는 태권도 정신이 무엇인가, 그래서 글로벌화된 태권도 정신은 무엇이다, 이렇게 4가지를 추출해 내기도 하였죠. 그때 그것이 뭐냐면 극기정신, 조화정신, 평화정신, 그리고 예의정신을
4개를 바로 글로벌화, 즉 세계화된 태권도 세계에서 강조할 수 있는 태권도 대표 정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태권도 정신은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시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또 다른 훌륭한 정신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태권도가 되기 위해서 또다시 추출되고 개발되고 연구해 나아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도 석사학위 논문인가 싶습니다. 84년대 동국대학교에서 석사학위 논문으로 발차기 사용 빈도수와 득점력에 관한, 그 당시는 이제 조사 연구였죠. 그렇게 출발을 했고 그 이듬해 바로 대한태권도협회 개간지에 냈던 일반 논문이 2번째 논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운드별도 발차기 득점수와 득점력에 관한 조사 연구 2번째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이제 교사 생활을 하면서 학생들 합숙훈련할 때 밤에 이제 시간을 이용해서 논문을 쓰고, 또 용인대학교에서 또 한국체육대학교에 와서 썼던 그런 연구들이 책자로는 16권, 그리고 저서는 16권, 그 다음에 논문으로는 지금 한 200여 편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뭐 국제저명학술지의 논문 2편, 그리고 국제학술대 발표문 한 40여 편 정도가 되죠. 그래서 물론 훌륭한 학자님들 많이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철학 분야, 체육학 쪽에서의 철학 분야에서 한 반 정도, 그 다음에 태권도 관련 논문으로 한 반 정도 이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또 했던 국기원, 문화체육관광부, 그 다음에 태권도 진흥재단 공동으로 프로젝트했던 태권도 역사 정신편, 그리고 이제 작년도에 실시했던 시범학교에 대한 평가, 그리고 또 시범학교 교육과정 학습 지도안 마련, 그것 또한 연구 프로젝트이고, 지금은 이제 우리 대학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연구 프로젝트 1억 원짜리 연구 프로젝트를 지금 이제 수행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생각해 보면 가슴이 많이 아프네요. 아마도 태권도 학회라는 것이 최초에 창립이 되었을 때 저도 그 이론이었습니다만 너무나 사실 기뻤습니다. 어떤 운동 종목에서 단일 학회에서 학회제도 나오고 한다는 사실이 정말 행복한 일이었죠. 그리고 태권도를 학을 공부하는 그런 학생들이 또는 공부하는 원생들이 그러한 논단을 펼칠 수 있던 자리가 있다는 것이 정말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가 물론 한국체육철학회 학회장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만 학회 활동하는데 태권도 학회가 공동으로 이름을 올리게 해달라는 그런 제안도 있었고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최근에 소장파 태권도 학자들이 모여서 그야말로 태권도 발전을 위해서 회장도 아니고 그냥 위원장이라는 명칭으로 봉사하면서 그렇게 공부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은 반면, 우리 대학에서 태권도학을 가르치는 그런 교수님들은 정말 어디에 계신지 그런 게 많이 가슴 아프고 참 애절했습니다. 제가 그 태권도 전문지에다 칼럼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태권도 학회는 어디로? 그런 제목으로 사실 썼었는데 그때는 정말 많은 비판을 하면서도 새롭게 학회가 나아가길 많이 바랬었습니다. 혹간에 학회를 다시 양성화시키고 발전시키고자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잘못하면 손가락질 밟고 그러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선두에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러한 학회가 지속될 수 있도록 같이 합심하고 박수 쳐줘야 될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나마 국기원에서 태권도 연구가 이제 등재지는 아직 아니지만 등재 후보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글을 실을 수 있다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감사하고 정말 관계자 여러분들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수업할 때 활용될 수 있는 교재가 정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실기만 가르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선생님들은, 교수님들은 교재 개발에 정말 힘을 써야 되겠다. 그리고 개인이 교재 개발에 힘들다면 그야말로 챕터라도 서로 나눠서 공동 교재 개발도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떤가,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태권도 학을 공부하는 여러분, 적어도 문무를 겸비한 태권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일본 유도가 왜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을까요? 그야말로 학문적인 방향보다는 실전적인 상황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원생들 지도하고 저 또한 이제 공부를 지속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그 태권도 교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지금 거의 이제 완성 단계에 있는 책자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 역사와 정신, 이래서 편저로, 왜냐하면 과거에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정보완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따뜻한 느낌으로 한 달 안쪽에 책자를 제 손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용희 교수님, 그 태권도 인생과 학자의 자세, 학문적 성과, 그리고 미래의 꿈에 대해서 좀 얘기 들어봤는데요. 정년 앞으로 5년 더 남으셨죠? 한 7년 남은 것 같은데. 7년 남으셨어요. 예. 생년보다 이렇게 네네. 그런 분들 더 계시는데. 네, 참 다행입니다. 저는. 그럼요, 다행이시죠. 네. 앞으로 7년 동안 이렇게 교수직을 수행하시면서 학자적으로 계속 열심히 하시겠네요. 네, 더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그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박수 칠 때 떠나라. 네. 그래서 박수 받을 때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박수 칠 때 떠나질 않더라고요. 네. 액수로 물러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네. 계속 노력하면 살겠습니다. 그리고 학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게끔 앞으로도 계속 정진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아 예. 막걸리 한잔 먹으면서 하겠습니다. 네.